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학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유학 와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아이가 어떤 걸 준비해야 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이만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요. 한국에서 엄마도 준비하세요. 그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1년 정도를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 한 경우고요.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하시고 그러고 오시는 것 같아요. 먼저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어느 나라를 가야 할지를 정해야겠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유학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먼저 한 경우였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미국은 이제 알아보니까 혼자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조기 유학이기 때문에 나이가 어려서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로 가기로 이제 결정을 내리고 캐나다를 본격적으로 캐나다 조기 유학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학원을 한 곳만 가시면 안 되고요. 한 세네 곳을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세네 곳을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맨 처음에 저는 캐나다 유학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처음 갔을 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좋은 학교를 소개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추천을 해줘요. 그럼 네 곳에서 추천해준 그 학교를 그 다음에 서칭을 하시면 돼요. 그 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서칭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지역을 나라를 정했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캐나다죠. 캐나다는 동부로 갈 거냐 서부로 갈 거냐가 중요해요. 토론토로 갈 거냐 아니면 밴쿠버로 갈 거냐. 토론토의 교육제도와 밴쿠버의 교육제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잘 정하시고요. 자기한테 맞는 그 스타일을 정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추운 걸 싫어해서 밴쿠버를 정했고 날씨도 중요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밴쿠버를 선정을 했습니다. 물론 교육하면 동부 쪽인데 이제 동부를 선택하시는 엄마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잘 고려해 보시고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유학원에서 자세히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학교를 추천해 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밴쿠버 지역의 어느 지역에 학교를 가라, 어느 동네에 살아봐라 이런 식으로 추천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다 유학원마다 틀려요. 그러면 그거를 다 이제 유튜브건 블로그건 모든 거를 다 서칭해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가장 저한테 영향을 끼친 건 학교의 랭킹 순위를 알아보는 사이트였어요. 그걸 제가 위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 랭킹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랭킹을 좋은 학교일수록 이제 초록색, 그 다음이 노란색, 그 다음이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그 색깔을 잘 보시고 이제 내가 갈 학교를 유학원에서 추천해준 학교가 무슨 색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또 어떤 학교가 있는지도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유학원에 추천해준 데를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지역을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색깔이 노란색하고 초록색이 많이 모여 있는 학교들이 있는 데가 학군이 좋은 데거든요. 그 지역을 저는 정했습니다. 그 지역을 정해서 우리가 1지망, 2지망, 3지망 3개를 써서 어플라이를 해요. 써보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1지망이 TO가 없었어요. 근데 한번 써봤고요. 그 다음에 2지망, 3지망을 썼는데 2지망에 학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2지망을 지금 다니고 있고 여기에 지금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와서 엄마들을 만나고 여기 있는 엄마들한테 정보를 이제 얻게 되잖아요. 근데 캐나다 밴쿠버에 대해서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웨스트밴이 제일 부자가 많이 산다고들 그래요. 캐나다에서는, 밴쿠버에서는. 근데 웨스트밴에 있는 사람도 저희 지역으로 오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으로 교육은 어쩔 수 없으니까 저희 지역으로 오고 있어요. 근데 그 지역으로 온다는 거는 그만큼 학구적인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고 학구적인 분위기에서 공부하고 또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고 그리고 그 주변이 좀 더 교육적인 분위기니까 좀 안전한 게 제일 우선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이제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학교를 정하면 그 다음에 이제 엄마들이 저한테 또 질문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뭘 준비해야 되니?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1년이란 시간이었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학원은 보내지 않았고요. 그 넷플릭스 보면서 뭐 애들 수준에 따라 틀리겠지만 뭐 디즈니 만화 영화도 괜찮고요. 미드를 그러니까 보면서 따라하게끔 내가 말로 얘기하는 연습을 시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키셔도 되고 본인이 알아서 하면 더더욱 좋고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게끔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읽게끔 하시고 그거를 좀 라우들리하게 소리내서 읽는 연습을 시키시면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애가 이제 왔을 때 적응할 때 이제 귀도 뚫리고 말하고 두 가지가 되니까 좀 친구 사귀는데도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있는데요. 수학은 이미 이제 저희 애 동네에서는 워낙 선행을 많이 했어요. 중1 때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고1까지 다 선행을 끝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로 지금까지 그냥 쭉 버티고 있어요. 아직.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엄마도 준비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로 오시면 대부분이 요즘에 그 BC주에서 영주권을 그 유아교육으로 많이 주고 있어요. 근데 엄마들 같은 경우에 애를 키워봤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엄마들이 그걸 하고 계세요. 아이만 키우는 게 아니고 이제 아이가 세컨더리 정도 가면 굳이 엄마가 그렇게 손길이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때 주로 엄마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영주권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거를 캐나다에 와서 하실 필요가 없고 한국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래서 아이랑 준비하실 때 함께 하시면 더 좋기 때문에 이 꿀팁도 알려드릴게요. 영어는 온라인으로 하는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아일락이라고 해서 온라인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청하셔서 한국에서도 충분히 영어 레벨을 올리셔서 영어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고요. 영어 부족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충분히 수강이 가능하니까 그거를 이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으로 요즘에 영주권을 많이 따니까 유아교육으로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유아교육은 지금 한국에서 학점은행제로 해서 유아교육을 한 10개월 정도 과목을 들으면 이제 학점이 있겠죠. 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10개월 정도 공부를 하시면 이제 그 학위를 따서 지금 여기서 그 자격증을 교환해서 이제 취직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취직을 한 1년을 하셔야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1년 하시고 일을 1년 하시고 그 다음에 영주권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 6개월에서 1년 안에 지금 평균적으로 지금 2023년 기준인데요. 이건 매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해야 할 건 영어 공부와 학점은행제로 유아교육 자격증을 따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술술술술 엄마도 영주권을 따기 때문에 엄마도 하나를 얻어가고 아이도 또 얻어가는 일석이조의 그런 구조가 되겠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